2015년 새롭게 선보이는 UBC 울산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와 시청자.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 제도로 이를 방송에 도입한 것이 바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입니다. 1993년부터 국내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UBC 울산방송은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TV와 시청자,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울산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와 시청자를 이끌어갈 이근용입니다. 매월 한 차례 TV와 시청자의 소통하는 시간, TV와 시청자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손승입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TV를 보다 보면 시청 소감을 밝히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하여 칭찬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간 고리 역할이 필요한데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TV와 시청자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열린 방송입니다.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작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창사 18주년을 맞는 UBC 울산방송은 이번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 강화라는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TV와 시청자를 통해서 지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순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온 의견과 또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바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먼저 건강의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주인 지난 1월 3일 주제는 흡연과 폐 건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금연 계획은 새해가 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한 번쯤 결심하게 되는 일이죠. 특히 올해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바람에 금연 열풍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는데요. 금연은 이런 시점에서 다뤄진 건강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흡연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위험을 알렸는데요. 방송 후 순한 담배라고 해서 덜 해롭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도 않는다는 정보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이 30%를 차지하는 데다 폐암은 내시경 촬영이 어려운 만큼 금연이 최고라는 의견, 노춘자님 외 여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담배 끊는 길만이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고 나의 건강을 찾는 길이라는 걸 필히 맹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십시오. 예. 또 1월 10일에 다룬 술과 관련된 간 건강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날 방송에서 간암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들려준 건강의 법칙이 고맙게 느껴졌다는 고수키님의 시청 소감이 있었습니다. 한 2번을 먹더라도 한 번 먹을 때마다 한 3병 이상 먹었을 거래요. 그런가 하면 해오리님은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말 나들이처럼 방언 나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방언은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용해온 지역의 자산이자 지역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그 자체만으로 문화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므로 프로그램에 반영해달라는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그 누구보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시청자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ом부즈맨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봤는데 그게 잘 안 받들어지는 것 같아서 시청자들이랑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소통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시청자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1997년 UBC 울산방송 창사와 함께 발족되었는데요. 이달부터는 새롭게 선출된 13명의 18기 시청자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열린 18기 시청자위원들의 첫 회의. 시청자위원들 역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과 그 방송사 간의 어떤 그 간격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주시는 그런 소통의 창구여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과 또 시청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느낌이라서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젊은 층의 좀 세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울산은 특정 산업이 좀 주목받는 또 그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목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울산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고 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영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제대로 알리는 알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따끔한 침이 될 수 있으면 좋다 봅니다. 시청자위원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야기로 TV와 시청자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한 시청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남을 비판하고 평하기는 쉬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이달의 시청 소감을 보면서 UBC 울산 방송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또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소통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충분히 제작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간, TV 속으로입니다. 오늘 TV 속으로에서 만나볼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TBS의 울주별곡입니다. 울산의 자연마을을 찾아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에세이 형식으로 잔잔하게 풀어낸 TBS의 울주별곡. 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제작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제작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울주군. 그곳에 12개 읍면을 담아낸 에세이 울주별곡. 울주별곡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담아낸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양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엄연한 운동입니다. 그 인기가 대단하죠. 우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사투리가 섞인 내레이션으로 편안하게 풀어낸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이 넘은 연세에도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할매들요, 이게 와 그렇게 재밌는겨?
여기에다 바쁜 농산일 틈틈이 부지런히 취미 활동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남다른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사실 자연마을을 찾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은 UBC 울산방송 창사 당시부터 큰 인기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8년에 방영된 부부 이야기 코너입니다. 할아버지는 30, 할머니는 22에 두 분은 100년 가약을 맺고 지금껏 40년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40년 세월 두 분은 어느 틈엔가 처녀 총각에서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7남매 살뜰히 키우셨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착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의 울주별곡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마을 소개가 아니라 100년 해로한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갔다는 점입니다. 딸러면 시락국 아들 낳으면 미역국 두 분이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시려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좀 적적하지. 예,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딸 5이고 아들 하나인데 이 딸 보자니까. 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기는 막 그녀는 저 집에 다 가봤는데 뭐 보고 잡는다. 가을의 정취만큼이나 가슴을 적시는 그런가 하면 2002년 이장님 우리 이장님의 코너 속 코너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11월 때면은 딱 만 60이거든, 만난 지가. 60. 60년을 동거했죠. 처음 딱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자그마한 부위 참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키가 좀 적더만요. 아이고 첫날 밤에도 보지도 못했고 그전만 뭐 불꽃 보고만 잠 그만이고 막 보도 못했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튿날서 봤지요. 얼굴을 이튿날에 별로 좋은 줄도 모르겠더라만 늙었는 것 같고. 아유, 미남이시죠? 네. 그리고 2015년에 기획된 TBSA 울주별곡 그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이날은 아침부터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에 있는 울산축협 가축시장에서의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새해부터 울주별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작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는 그냥 한 마을을 찾아가지고 그 마을의 뭐 유래나 해서 그 동네를 소개하는 게 뭐 주였다면 지금은 뭐 아이들이 느끼는 시골 생활 어떤 건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아이들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마을을 체험하게 될 초등학생들인데요. 아이들이 찾은 곳은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입니다. 접시는 이쪽을 꼽는 거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하룻밤 묵게 될 이 마을 한 어르신의 집인데요. 이만하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이들이 불편할까 봐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체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좀 섭외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골 어른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전화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직접 저희가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섭외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방송 경험이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약속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이런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시고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현장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좀 그 섭외할 때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역시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시골 생활을 전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촬영이어서 체험의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촬영 내내 출연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를 가까이서 쫓아다니되 불편을 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작진 나름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입니다.
처음 출연하는 분들이 우리 카메라를 보면은 그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막 뒤에서 숨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막 같이 가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구경에 나선 어르신.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다슬기를 잡아주기 위해 차가운 개울물에 기꺼이 손을 담그는가 하면 다슬기에 이어 이번에는 화목 보일러에 뗄 장작까지 운 좋게 만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그리 특별할 게 없는 일상.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은 한층 더 가까워지겠죠. 평소에 생각해봤던 그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면대면한 모습에서 조금씩 친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가니까 그런 점들이 저희는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울주별곡은 아이들이 체험뿐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른과 아이를 이어주는 TBS의 울주별곡. 새롭게 달라진 모습은 2월 1일부터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TV가 들어온 것은 1950년대 말인데요. 그 무렵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유명 앵커 에드워드 머로가 TV는 지식, 깨달음, 때로는 영감을 전해주지만 그런 의도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바보 상자에 불과하다고 했고, 이웃 일본에서는 TV가 1억 총 100치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TV는 바보 상자가 아니라 정보 상자라고 해도 좋을 만큼 문화의 통로,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TV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TV를 보는 조금은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순서가 TV 비평입니다. TV 비평, 오늘은 매주 토요일 오전 시청자를 찾아가는 사랑의 TV 해바라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3월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랑의 TV 해바라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일 방영됐던 여성가족부 수상작 다시 보기에서는 지난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보험 설계사 워킹맘, 경력 단절 5년 후 재취업 여성, 한부모 가정의 워킹맘을 다루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내용을 간추려 보여주고 여성 친화기업의 예로서 문구점과 자동차 부품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 편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성이 하는 역할과 위상이 더욱 크고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실생활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여러 국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성 문제의 실상과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들을 소개하고 실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기업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싹과 비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회자의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좀 더 상호적으로 부드럽게 끌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주고받기 형식의 대화 형태로 진행하면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일 방영했던 이웃사람 모임 편에서는 지난 14년 동안 군고구마 장사를 통해 모금과 봉사활동을 펼쳐온 이웃사랑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군고구마를 굽는 장면, 군고구마를 사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크고 보람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전했습니다. 또 남을 돕는 일이 그리 멀리 있거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호호 불며 먹던 추억 속의 군고구마가 1억이 넘는 모금을 가능하게 하고 희귀병을 앓을 어린이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는 불씨가 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경우 출연 게스트의 복장이 꼭 넥타이를 맨 정장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평소에 입는 평상복을 입어도 좋고 아니면 군고구마 장사를 할 때의 그 복장을 입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튜디오와 현장이 연결되면서 시청자들에게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7일 방영된 한글에 대한 열정, 울산 푸른학교 편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예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문예 활동도 하는 울산 푸른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년 세대 중에는 해방 이후의 혼란기,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편은 이분들이 늦게나마 배움의 기쁨을 얻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해주었습니다. 나아가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해안이나 삶의 지혜를 시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갖고 이 그 책 가방이 아니고 보자기에 김치 국물이 얼룩덜룩 하는 그것도 나는 너무 보기가 좋았어.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 싶었어. 사회자가 청해서 들었던 오순금 학생이 표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도 진심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본인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배려가 뒷받침되면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는 모습, 예를 들면 학교까지 태워다 주거나 배웅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많이 해드릴게요, 여보. 고맙습니다. 네, TV와 시청자,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난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UBC 울산 방송은 창사 18주년을 맞아 사람으로 치면 성인의 문턱에 이른 나이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때가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TV와 시청자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칭찬과 격려, 조언, 때로는 충고와 질책,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늘 기다리겠습니다. 네, TV와 시청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